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 25번부터 29번에 해당하는 인문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바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그럼 윗문장과 아랫문장의 차이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단순히 내 머리 안에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는 정신이나 이성에 관심을 가졌던 종래의 철학이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기존 철학의 한계겠죠. 자기가 주장하는 새로운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비트겐슈타인은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설정하는 걸 중요시 여겼구나 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를 위해 비트겐슈타인은 먼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에 의하면 명제라는 것은 사실과 대응이 된다. 그래서 그는 명제와 사실을 비교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명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실과 비교할 때 정말 일치하죠? 그러면 참이 된다.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과 비교할 때 거짓이 된다.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과 늘 대응하며 참, 올, 거짓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바는요, 명제와 사실이 대응이 되면은 그것은 참이고, 명제와 사실이 대응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와 같은 명제도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고자 했다. 무슨 이론이 나오네요.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명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있어 논리적 기초가 되는 요소명제라는 언어 단위를 도입했는데 그에 따르면 요소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서 최소의 사실 단위인 원자 사실에 대응한다. 네, 그럼 요소명제라는 것은 결국에 원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소명제가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갖는다고 보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요소명제는 이제 더 이상 분석을 할 수 없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이 요소명제가 원자 사실과 대응이 되면 참이고 이 요소명제가 원자 사실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거짓이구나 라는 것까지 줬어요.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체를 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요소명제의 진리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 두 개가 된다. 그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요소명제들로 구성된 명제를 복합명제라고 불렀다. 즉 명제가 반드시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요소명제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복합명제가 될 수도 있대요. 이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명제는 하나의 원자 사실과 대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진리값을 조합한 모든 경우의 수가 복합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된다고 보았다. 네, 그러면 요소명제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것이 복합명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따라서 복합명제가 몇 개 요소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요소명제의 수를 n이라고 본다면 복합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승계가 된다. 네, 이런 계산식은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출제될 거라고 예측하고 읽어야 합니다. 요소명제의 개수가 n개라면 복합명제의 진리 가능성은 2의 n승계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복합명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연산으로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진리연산은 요소 명제들로부터 진리함수가 나오는 방법이며 진리연산의 결과는 복합명제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조건을 말해주는 진리 조건이 된다. 자, 그럼 이 그림을 통해 이해를 하면요. 자, 지금 P와 Q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각각의 요소 명제들일 거예요. 근데 이 요소 명제들의 조합을 통해 나오는 진리, 연산의 결과가 이제 진리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복합 명제의 경우에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가 P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요소 명제가 Q,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여기는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합 명제 P,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진리연산, 이게 진리연산이지, 적용된 진리함수 P 그리고 Q로 표현할 수 있다. 진리함수 P 그리고 Q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가 참이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가 참이 될 때만 진리값이 참이 된다. 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F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false, 거짓.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진리표로 만들면 P와 Q의 진리 가능성은 TT, FT, TF, FF가 되고 P 그리고 Q의 진리 조건은 TF, FF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리함수 계산에 의해 나온 TFFF가 진리 조건이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명제라고 보았다. 그럼 뭐 의미 없는 건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는 의미 있는 명제가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말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는 거야. 비트겐슈타인이 1문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반면에 그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에 포함되는 명제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제시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 명제는 결국에는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였고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라는 거지. 반면에 말할 수 없는 무의미한 명제도 있는데 걔는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이런 대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지만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명제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없는 명제가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F이거나 라는 것까지.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그 진리 조건은 언제나 모든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이는 진리연산의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함수 이론을 통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줬다. 자, 25번. 명제와 사실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공통점을 제시했다? 그렇지 않고요. 통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비트겐슈타인 견해밖에 없습니다.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그게 진리함수 이론이었죠. 그것을 여러 가지 예시를 사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특정 철학자의 관점, 뭐 비트겐슈타인일 텐데요. 그걸 시대적으로 정리하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한 건 아닙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은 요소 명제입니다. 1번,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이다. 여기 있네요. 바로 밑에 줄에 있었고요. 2개 이상의 요소 명제가 결합하면 복합 명제가 될 수 있다. 네, 여기 같은 문단에 확인이 가능했고요. 원자 사실과 일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나타난다 라고
여기 문단에 있었고요. 요소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언제나 2개입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참 또는 거짓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는데, 요소 명제는 무의미한 명제를 의미를 결여한 명제와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요소 명제는 그냥 말할 수 있는 명제를 말하고요. 무의미한 명제냐 그리고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소 명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였고,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말할 수 없는 애입니다. 즉 요소 명제가 무의미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요소 명제가 기준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P, Q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가 요소 명제고, 그리고 P, V처럼 생긴 거 있죠. 요게 이제 진리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글에 따르면 이렇게 결과값인 TTTF가 진리 조건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TTTT처럼 다 참인 것은 우리가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언제나 참인 애들, 언제나 거짓인 애들, 그런 애들은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얘는 딱 봐도 의미를 결여한 명제인 것 같아요. 얘 또한 얘가 요소 명제고 오른쪽이 진리 함수겠죠. 네, 그럼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리 현상의 결과인 진리 조건은 TTTF다. 네, 보기의 진리표 1만 보면요. TTTF잖아요. 진리 조건이. 그치? 1번은 맞습니다.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F일 때, 그때가 언제냐면 P와 Q가 전부 다 FF일 때잖아요. 자, 근데 진리값이 F라는 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는 건 P와 Q에 대응하는 원자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에서 찾자면 애초에 참과 거짓은 대응하는 사실이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즉 원자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원자 사실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번 진리 조건에 T와 F가 함께 표기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명제다. 여기서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3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P와 Q의 진리 가능성이 TTFT, TF일 때는 진리값이 참이 된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네, 요거 3개네요. 맞습니다.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되면, 자, 지금은 요소 명제가 2개이기 때문에 2의 2승이 진리 가능성이 될 텐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2의 3승이 되니까 5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 함수는 서로 같겠군이라고 했는데 진리표 1은 이렇게 생긴 애였고 진리표 2는 뭐 이게 정확히 뭔지 알 필요도 없었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진리 함수가 다릅니다.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다. 왜냐면 전부 다 T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T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진리표 2는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표 2의 복합 명제는 방금 위에서 의미를 결여했다며. 의미를 결여했으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언제나 참이네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무의미한 명제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 4번 둘 다 복합 명제에 적용된 진리 연산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은 아까 TTTF였고요. 2는 TTTT였잖아. 지금 서로 같지 않아요. 5번 요소 명제의 수 진리표는 2개였고요. 진리표 2에는 요소 명제의 수
딴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라는 건 의미가 있는 명제만 가능하거든요.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리표 2에서 요소 명제의 수가 원자 사실에 대응하는 게 0개라고 해줘야 되겠죠. 여기 있네요. 무의미한 명제는 그 명제에 대응하는 사실이 없다 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이 A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래요. 그러면 비판을 하거나 옹호를 하거나 혹은 보완 설명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데아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래요. 근데 이데아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래. 자, 그럼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는 이 이데아라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 대응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이 5번이었는데 대응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서 무의미한 명제라고 말하겠죠. 1번. 비트겐슈타인은 이 이데아의 내용을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대응하는 사실이 없잖아. 표현하기 어렵잖아.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지.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경계를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5번이라고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